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파급력이 재차 확산되는 분위기에 글로벌 증시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반등에 성공했던 우리 증시도 다시 하락하며 박스권 등락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증권업계에선 당분간 박스권 장세를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데 금일 증시 마감 상황 먼저 전해드린 뒤에 현 시장 상황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중국에서 9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중국 경기 침체 우려까지 제기되며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조정받았습니다. 우리 시장도 하락장을 맞이하며 코스피는 0.49% 하락한 2201.07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고 코스닥은 반등에 성공하며 0.51% 상승한 676.07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주들 전체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전기전자 업종과 현대차 등의 운송장비 업종, 또 철강 업종의 조정폭이 컸습니다.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업종과 엔터 업종 상승에 힘입어 시가총액 상위주들 대다수 상승 흐름 가져가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금일 시황 만나보셨고요. 증권부 양한나 기자와 함께 시장 상황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잠잠해졌나 싶었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중국에는 사망자 수가 지금 900명을 넘어섰다고 하고 국내 확진자 수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확진 환자가 추가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로써 국내 확진자 수는 27명을 유지 중이고요. 이 가운데 3명이 퇴원을 했고 이로써 24명이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격리돼서 검사를 받고 있는 의심 환자는 총 809명으로 어제 오후와 비교해서 79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된 사람은 257명이 늘어나면서 1,940명을 기록했습니다. 네, 휴일에 조금 늘어나나 싶었는데 다행히 오늘은 더 이상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진 않았는데 공포심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만 공포를 느끼는 게 아니라 시장도 함께 공포감에 눌리는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신종 코로나가 미치는 영향은 해소되지 않고 있고요. 지난주에 단기적으로 반등폭이 컸던 만큼 시장이 부담을 가지면서 차익성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감염병 확진자 수 증가세가 둔화하고 또 완치자가 늘어난다 이런 소식 덕분에 긍정적인 전망이 고개를 들면서 코스피가 4% 넘게 반등세를 보였는데요. 실물 경제에 미친 타격이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우려가 또 제기되면서 다시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 코스피 기업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평균은 3.2% 하향 조정됐습니다. 특히 조선이나 에너지, 철강 등 경기 민감 업종들 위주로 전망치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난주에는 오른다 그러더니 이번 주에는 또 어둡다는 전망을 내놓느냐라고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당분간 증시 흐름이 좀 어떻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까? 네, 시장 전문가들은 당분간 증시가 박스권 장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신종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으로 단기 경제 지표들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면서 경제 지표들이 부정적으로 나올 때마다 단기적으로 급등락하는 흐름을 보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또 앞으로 확인해야 할 이 경제 지표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중국의 1월 소비자 생산자 물가가 나오고요. 또 미국의 1월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지표가 있고 미국의 2월 소비자 신뢰 지수 등이 나올 예정입니다. 경기 불안으로 인해서 중국과 미국이 경기 부양 체계에 또 나설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경기 부양 정책은 또 증시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어서 향후 흐름을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용구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이 코멘트 주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파장이 직접적으로는 결국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모호성, 공포심 이런 거 자극하는 변수니까 이제 심리단에도 중요하게 작동을 하지만 적어도 이제 수출이라든지 펀더멘탈로 보면 결국은 이제 중국 쪽 이 서플라이 체인이 어쨌든 이제 조업 차질을 본격적으로 빚고 있고 올스톱되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중국 양회 전후에서 정책 부양 시도들이 얼마큼 나타나줄 수 있는가 아니면 실물 지표가 어느 정도 고개를 들어줄 수 있는가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전체적으로는 소강 상태가 좀 지속되지 않겠는가.
이렇다 할 호재가 없는 상황 속에서 박스권 등락을 거듭하면서 일단은 중국 쪽을 기대해보는 수밖에 없다. 다소 뭐 호재가 없는 시장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가는 게 좋겠습니까? 네, 결국은 개별적인 종목 중심으로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네. 조언이 나오는데요. 결국에는 펀더멘탈 측면에서 반도체를 비롯한 IT 종목들과 2차 전지, 전기차 등 그런 기술주에 주목하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김병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에서 이익가식성이 가장 높은 업종이 반도체라고 설명했는데요. 올 들어 코스피 순이익 증가율이 작년 대비 33%에 달했는데 여기서 삼성전자 등 반도체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15.6%포인트를 차지했습니다. 이 반도체 실적 추정치 역시 코스피 업종 중에서 최상위에 있었는데요. 지난주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 60% 이상도 이 반도체에 집중이 됐습니다. 외국인은 지난주에 삼성전자를 4,458억 원어치 순매수했고요. SK하이닉스는 731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김혜은 IPK 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시장의 관심이 펀더멘털에 더 집중이 되면서 기존 주도주가 시장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김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더라도 주요국 중앙은행의 완화 정책들이 나오면 풍부한 유동성과 경기 개선 신호, 기업 실적 개선 등으로 인해서 이 주도주들의 펀더멘털이 탄탄하게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이들 IT와 2차 전지 관련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삼성 SDI, 삼성전기 등이 꼽히고 있고요. 김용구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신종 코로나 변수에서 좀 한 발짝 떨어져 있는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바이오 대형주들을 살펴보라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네. 다시금 박스권에 갇히기 시작한 우리 증시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양한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